네, 콕 찍어 사생결단 코너입니다. 오늘은 그야말로 이 사생결단 시간입니다. 우리 이주 연구원이 눈 관련된 그 수술로 인해서 지금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앞이 안 보입니다. 예, 네, 지금 그게 수술이 앞을 못 보는 상황에서 지금 뭐 이판사판 치료용 수술인가요? 사생결단 지금 하고 미용 용도인가요? 치료입니다. 치료용. 치료? 네. 그러면 시술은 아니군요. 예, 수술입니다. 수술이군요. 확실하게. 네, 시술이 아니고 수술이다. 지금 눈이 안 보인다. 네, 이판사판 사생결단 시간입니다. 자, 먼저 AS. 네. 오늘은 세코닉스.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. 네, 지난달 제가 글쎄 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. 올라서 자랑하고 싶으신 건가요? 아니요, 해주시죠, AS. 네. 우선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어갖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와.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담고 있고 한 가지 조금 괜찮은 점은 11,500원대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. 직전 고점이었거든요. 사실 단기 야. 고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돌파를 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 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점.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삼성이 갤럭시 빔이라는 또 핸드폰 모델을 출시를 한다고 빔.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에 이제 세코닉스의 그 카메라가 들어가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. 야, 세코닉스. 자, 오늘은 어떤 기업입니까?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그 스틸 플라워라는 종목입니다. 스틸 플라워. 네, 뭐. 요거 따끈따끈한 회사인데, 이거. 네. 저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철꽃이라고 주로 부르는 종목인데, 철꽃. 네, 그 후유관을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. 후유관이라고 하면 이제 그 석유나 천연가스, 뭐 해양 플랜트 같은 데 들어가는 이제 파이프를 맞아요. 주로 만드는 회사고요. 뭐 이 에너지 관련 산업과 굉장히 연관이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와. 그래서 아니, 예. 우리 이준정군이 이제 들고 오는 종목들은 한 이틀, 3일 전에 약간 이제 움직이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스틸 플라워는 지금 한 8,000원에서 만원까지 올랐거든요. 네네,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.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가져왔다 이런 얘기는 뭐 자신 있다. 네,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혹시 이 차트만 보고도 뭐 우리 김도영 기자는 다른 거 보고 있었는데. 다른 거 보고 있었나요? 네, 별 관심이 없군요. 아닙니다. 나는 다 했으니까 우리 이준영 의원이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지켜보기만 하겠다. 사실 다른 거 보고 있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. 철꽃, 철화, 철꽃, 철화. 네. 그렇습니다. 에너지와 많이 관계가 있다 이런 회사인데 일단 뭐 실적부터 해가지고 한번 좀 쭉 설명 좀 해주시죠. 뭐 가장 제가 그 이번에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역시 실적이다. 얼마 전에 이제 상반기 매출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상반기 매출액이 한 1,500억 가까이 나오고 매출액은 이제 120억 정도, 영업이익 한 120억 정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뭐 지난해 흑자 전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. 그 매출액은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39% 정도 성장을 하였고 영업이익은 한 72% 정도 성장을 하였습니다.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수준에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준을 거의 육박하는 액수를 기록하였는데 그러니까요. 당기 순이익 역시 64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기록한 거를 상반기 이미 다 기록을 거의 하였습니다.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스테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실적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.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한 90%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동남아, 중동, 호주, 미국 이렇게 다양한 지역으로 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놨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수주 잔고 역시 한 7만 톤 이상 확보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7만 ton 이상. 7만 톤이 한 5, 6개월 정도 물량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하반기 뭐 수주 걱정은 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참 뭐 실적도 많이 좋아졌고 하반기도 전혀 이제 공장을 돌릴 만한 여유가 없다. 물량이 꽉 차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요새 뭐 이제 이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. 실적도 실적인데 네. 러시아에서 그 시베리아에 천연가스가 네, 이제 맞습니다. 들어오는데 이 테마주를 또 엮여가지고 네네. 이 가스관 업체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것 때문에 많이 탄력을 받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사실 이제 그 가스관 관련된 이슈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잡을 수가 있죠. 이 셰일가스 기존에 이제 테마를 형성했던 셰일가스 관련된 거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부상을 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, 그렇죠.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가스관 사업이 그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
사실 그 최근에는 그 대북 관련주로 묶이면서 이 뭐 김정은 북한 쪽 얘기라든지 아니면 푸틴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반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사실 굉장히 오래된 뉴스이긴 한데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이 김정은 체제가 북한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으면서 그 전보다는 이제 경제 개방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푸틴 대통령 역시 김정은 쪽에 보낸 서한에서 이제 뭐 경제 협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가스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, 좀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나 이런 야. 얘기가 나오고 있고,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시장만 된다고 하면은 그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가스관 관련된 걸로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거든요. 네. 그러면 관련 종목들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고, 스티플라워 역시 큰 폭의 그 수혜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. 이게 프로젝트가 되면 언제쯤 추진이 되는 걸까요? 야, 구체적으로 엄청나게 얘기가 날카로운 나오는 질문이네요. 건 사실 이제 사실 현실화 얘기는 계속 논의가 되고 되고 있는데, 있는데, 네. 사실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지만 뭐 된다라고 하면은 푸틴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집권을 했기 때문에 네. 뭐 좀 정권이 집권 내- 정권 안정화되거나 내에는. 정권 내에는 아. 추진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, 뭐 2, 3년 안에 뭐 사실 올해나 내년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TFT라든지 얘기가 안 나오면은 좀 장기화될 수 있지만, 뭐 최근 흐름상으로는 충분히 좀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. 자, 이 스틸플라워 재무구도 상당히 좋고 주가가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PBR이 조금 1배는 넘어선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. 그 스틸플라워만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있다고 네. 그런데 그 얘기 좀 짧게 먼저 그 얘기부터 좀 짧게 해주시죠. 뭐 스티플러는 원자재 확보 능력이 좀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 작년 말에 포스코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습니다. 11% 정도 10% 내외의 그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, 사실 이제 경영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포스코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입니다. 뭐 아, 그래요? 지금 대표로 있는 신동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다수가 뭐 10년 넘게 포스코에 근무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하. 포스코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을 할 수 있고, 그리고 원자재 대부분을 포스코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이제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으로 원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좀 더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. 네. 자, 스틸플라워 주봉을 띄워놓고 있는데 길게 보면은 뭐 옛날에 비해서는 좀 주가가 안 높다 볼 수 있지만 짧게 보면 최근에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, 우리 이준영 의원 저런 그 차트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부담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. 이런 좀 이렇게 많이 오른 그 회사들 주가들은 좀 어떻게 접근하라고 좀 많이 좀 얘기를 해주고 있나요? 뭐 이렇게 더불어 이 스틸플라워의 어떤 그 목표가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지. 뭐 우선은 사실 그 장기적 일봉을 봤을 때 차트를 보시면서 좀 얘기를 네. 드리면은, 일봉. 사실 그 7,000원대 후반대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요. 상승할 만한 에너지를 충분히 좀 축적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뭐 며칠 올랐기 때문에 뭐 기간 조정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, 사실 그 실적에 비해서는 그동안 너무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특히 이제 2분기부터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수주가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에서 많이 던지는 물량들이 있었는데, 뭐 7,000원대 후반대에서 많이 횡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회사 실적을 봤을 때 뭐 지금 올랐다고 해도 PER이 한 8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. PER 8배. 네, 그래서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지난번 고점이 뭐 10,000원대 후반, 뭐 11,000원대 전후로는 어쨌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나 그 기존에 쌓여있던 물량이 나올 수가 있지만, 뭐 단기적인 기간 조정 거치고 난 후에는 충분히 재가격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뭐 김정현 기자 뭐 혹시 뭐 하나 궁금한 거나.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시는지. 뭐 1차적인 이제 목표 주가는 PER 한 10배 수준까지는 10배. 좀 볼 수 있다고 좀 예상이 되고요. 한번 12,000원 전후로 이제 가격이 좀 한번 형성이 되지 않을까 보이고, 12,000원 이후에는 사실 한 번 정도는 더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 후에는 뭐 이제 소유관 사업에 대한 부분, 또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면은 15,000원 이상의 가격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테마주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
그 후에 주가 흐름은 좀 예측하기 어렵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야.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앞이 안 보이신다고 막 이렇게 지르고 그러신 거 아니시죠?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회사 자체의 내용이 좋기 때문에 알겠습니다. 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치료 잘 하시고요. 네. 자,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, 비 조심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